싶은 교육 채널. 그런데요, 정말 정조는 대단한 군주였을까요? 한국사 막수열전의 저자 장콩 선생은 개인적으로 정조가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 세종과 더불어 가장 뚜렷한 업적을 가진 명군주였다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부모인 영조임금에게 불효한 대역죄인으로 몰려 뒤주 속에 갇혀 죽었는데 그 사도세자의 자식인 정조에게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때 자기 인생 전부를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었지요. 어찌 보면 그때의 일을 잊고 싶은 마음에 일이나 학문에 더 열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정조의 업적을 살펴볼까요? 정조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지만 나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열심히 공부하여 할아버지인 영조를 흡족하게 했지요. 그런 손자를 장하게 본 할아버지인 영조 임금은 자신이 직접 공부를 가르치며 수시로 학습 진도를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경연 자리에 참석시켜 제왕학 공부를 매우 옹골차게 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할아버지는 내가 경연하는 자리에 자주 모습을 나타내며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학술과 주요 정책을 토론하는 일을 시키므로 할아버지는 내가 성군이 되기를 바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드라마나 같은 곳에서 왕과 신하들이 책을 읽고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서로 묻고 답하면서 지식의 수준을 가늠하곤 했지요. 거기에도 왕과 신하들이 서로 기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제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정조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손으로 있던 시절에 정조는 살해 위협을 몇 번 겪었어요. 자객이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조를 죽이기 위해 안달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번 정조를 죽이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학문연마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역사에서 학문자란 임금하면 정조를 바로 손꼽을 정도로 학문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조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문 잘한 임금이라고 하니 나쁘지만은 않군요. 나를 죽이려는 세력이 없었다면 학문을 좀 더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대 사람들은 정조를 세종과 더불어 버금가는 학문의 임금이라고 칭찬합니다. 칭찬이 과하십니다. 아무튼 제 위에 오른 후에 나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인재 육성과 학문 발전의 토대로 삼았어요. 규장각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맘먹고 만든 왕실 도서관으로 나의 시대의 문예 부흥은 모두 이곳을 토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군요. 역시 학문의 군주답게 학문 연구에 치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이건 아직 나의 업적에 내세우기에는 부족함이 있지요. 규장각을 설치하고 나서 나는 좀 더 파격적인 일을 단행했어요. 파격적인 일이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특히 규장각에 근무하는 사서들인 검서관들을 서울 출신 인재들로 구성하여 서울도 양반처럼 출세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는데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이 서울 출신으로 나에게 발탁되어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대표적 학자들이에요. 어떻게 신분제 사회가 확실했던 조선에서 서울이 양반처럼 벼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군요. 그렇지요. 이 일로 많은 반대자도 있었지만 아무튼 나는 이들을 발탁하여 학문적 업적을 남기도록 했지요. 정조의 업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성의 설계는 다산 정약용을 통해 담당하게 했습니다. 정약용은 수원성의 축성 과정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성 만드는 기법을 도입하였죠.
이는 우리의 전통 성곽 만들기 기법 외에 중국과 서양의 축성술을 적절히 녹여내었어요. 그래서 수원성은 우리 민족이 만든 성곽 중에서 가장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을 만들 때 백성들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켜 민생 안정에 최대한 기여했습니다. 정약용을 통해 축조된 수원성은 정조의 업적 중 가장 돋보이는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는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조는 수원성을 단순한 군사적 기능을 가진 성만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정조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후에 직접 내려와 살며 자신이 꾸준히 추진해온 각종 개혁 정치들을 총결산하려 했던 곳이 바로 수원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삶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곳이 수원성이지요. 여기에 정조는 할아버지인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해코지했던 노론벽파 세력을 정치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남인 세력을 전국 운영에 끌어들여 각 붕당이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라 발전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조는 자신의 신변 보호와 왕권 강화를 위하여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군대는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 겸 특수부대 역할을 했던 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세손 시절부터 살해 위협을 많이 겪었기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믿음직한 군사들이 있었기에 학문 연구 및 전국 운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조의 개혁 정치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요? 정조의 개혁 정치가 추구했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변 보호를 걱정하는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장거리에 나가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민생을 챙겼으며 흉년으로 유랑민이 많이 생겨 한성거리가 거지들로 북적거리면 직접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조와 심환지, 어찌 보면 정조에게 심환지는 체급이 맞지 않는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신하인 심환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전국 운영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 우려가 있던 노론벽파들을 제어했으며 이를 통해서 나랏일이 본인 뜻대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물론 정조 독살론자들의 주장처럼 심환지가 정조 독살에 깊게 관여했다면 잔펀치를 무수하게 얻어맞다가 마지막 한 방으로 역전 KO승을 거둔 권투 선수처럼 최후의 승자는 심환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살론 자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정조와 심환지의 라이벌 대결은 정조의 일방적 리드 속에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